먼저 IT 교수법 설명 도입 부분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ITC를 선택하는 것은 제가 씨앗으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ITC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앗 하나가 어떤 과일을 맺을 씨앗인지를 농부가 지금 고르는 거라고 똑같다고 봐요. 나 이 나무를 심어야지. 아니면 이 씨앗을 심어서 어떤 과일을 맺게 해야지. 라는 심정으로 아마 선택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급을 시작을 하게 되면 되게 한 1주, 2주, 3주 정도면요. 농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죠. 이게 씨앗이 여긴 잎사귀가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올까 과연?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수업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1단계 초급 그러면 3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차 공개 수업까지 진행을 해요. 1차 공개 수업, 2차 공개 수업, 3차 공개 수업. 되게 3번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어떤 분은 2번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번. 하나도 안 하는 분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무리 영어를 가르쳤어도 50% 가르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효과 보겠죠. 그러니까 공개 수업을 3번을 했다고 하면 100%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나 공개 수업을 안 하고 한 과를 1단계 초급 80과를 다 끝냈다고 하면 그의 능력의 50%를 성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하더라도 그 정도로 공개 수업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개 수업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3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개 수업, 두 번째 공개 수업, 세 번째 공개 수업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도. 그런데 그 놓치는 것의 이유 중에 망각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간 잃어버려가지고 이때 제3자 입장에서 그걸 점검을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놓치고 있네요. 이 부분을 꼭 교육을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선생님들이 누구든지 놓칩니다. 그분이 10년이 됐어도 놓쳐요. 그러니까 경력이 길다고 해서 안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점검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점검이 워낙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지국장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다 돌아다니기가 힘든데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초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를 안 하면 점검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와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이게 꾸지람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부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이지. 아이가 목표지 선생님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말하는 거지 선생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공개 수업을 할 수도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을 초대하는 것이 싫다. 아이들이 떨리니까 싫다. 긴장시키니까 싫다 하는데 긴장같이 좋은 교육은 없고 떨림처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만약에 나무가 떨림이 없다고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바다가 떨림이 없다고 하면 바닷물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떨림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떨림이라는 긴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교육입니다. 그래서 1단계 초급 첫 공개 수업은요, 어떤 걸 목적으로 두냐 하면, 그 농부가 새싹이 딱 돋아나면 뭐가 달라붙는 줄 아세요? 벌레들이 달라붙어요. 왜?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어떤 벌레가 달라붙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어떤 안 좋은 버릇들이 있거든요. 영어 수업에 잘못된 버릇들, 그리고 배워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벌레를 잡아낸다는 심정으로 1단계 초급 수업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때 잘 잡아내느냐를 보는 게 1단계 첫 번째 공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30가 또는 40가 그 사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0가 60에서 70, 60가 정도에서 70가 정도에서
사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공개 수업은, 첫 번째 공개 수업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딱딱하게 아이들 교육을 시킬 거예요. 단어 대답도 그러고, 두 사람 대화하는 것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막 서가지고, 굿모닝, 굿모닝, 왜, 할머니도 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시키잖아요. 예. 그렇게 딱딱하게 시켜요. 그래서 그 교육이 이루어졌는가를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딱딱하게 시켜? 원어민처럼 좀 부드럽게 시켜주세요. 해도 선생님은 딱딱하게 시키셔야 돼요. 만약에 딱딱하게 시키지 않았으면 선생님 잘못 가르쳤네 그러죠. 왜 이렇게 부드럽게 가르쳐놨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차피 부드러워지는 것은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그러나 스피드를 내는 것은 훈련 받을 때 받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아이는 말이 느려요. 네. 그리고 입에 붙이려면 확실하게 붙여야 되는 겁니다. 아마 공부도 그래요. 어머니들도 아마 10년 공부 하셨잖아요. 영어 공부. 그런데 뭘로 하셨어요, 대체? 영어 공부를? 뇌로 하셨죠, 뇌로. 뇌로 공부했기 때문에 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화시킨다고 하는 것은요, 뇌에 입력시키느냐, 오감을 통해서 입력을 시키느냐, 몸에 체화시키느냐거든요. 몸에 체화시키는 것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100%. 한번 자전거 배워보세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60세가 돼도 70세가 돼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한 30년, 40년 운전을 안 해도. 몸에 체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80% 정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감으로 체감시키는 거예요. 오감으로. 그런데 대개 보면 오감으로 하지 않고 뇌로만 합니다. 영어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잊어먹어요. 몇 프로 잊어먹냐? 90%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약 5천 단어를 외웠는데 살아남는 것은 500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80%는 체화시켜 주셔야죠. 그러려면 오감으로 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하기 위해서 1단계 초급을 수업을 시킬 때 보면 눈으로 보죠. 보면은 눈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하고, 귀로 듣죠, 입으로 말하고. 자, 귀로 듣는 방법은 뭐예요? 제가 대화하면 조용히 말하면 내 소리 안 들립니다. 그 소리는 들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말하는 거 안 들려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엄마 아빠가 싸워. 그러면 소리가 높아지죠. 그럼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은 파음까지, 도레미파, 파음까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음부터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음에서 솔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 소리를 들으라고. 오감 교육이에요. 눈으로 봐라. 그리고 네 목소리를 들어라예요. 상대편 목소리뿐만 아니라 네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소리를 솔음으로 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최선책이에요. 내성적인 아이들 소리가 작으면은 그냥 놔두세요. 귀 안 들려도 상대편 소리 들릴 거니까. 이런 용서를 해서 한 발짝 물러나기도 하지만 최고는 자기 소리도 들어야죠. 예.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예. 뇌가 작동하고 이랬을 때 80%가 기억하게 되겠어요. 80%를 기억시키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에다가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이 나오는 거지 입술에다 기억시키지 않으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시키는 것은요, 이런 문장 하나를 되게 보면 단어를 우리가 알고 단어를 되게 외우잖아요. 단어를 중심으로. 단어 중심으로 외우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문장으로 만드는 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단어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보면 단어를 딱 던져.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어로만 던지면 대화가 또 되기는 되는데 어떤 장애가 있냐? 틀린 줄 알아요. 문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단어로 말하면 이거 문법이 틀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쏙 들어가요. 그 단어까지도.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문법 교육을 안 받았으면 단어라도 뱉어가지고 대화를 할 텐데. 그러면 원어민들은 어떻게 대화를 할까?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할까? 단어로 대화할까? 단어로 대화합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지 않죠. 우리도 한국말을 할 때 주어 동사 써가면서 쫙 말을 합니까? 어제 나는
나는 어제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제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우리 ITC의 시작은 문장으로 만들자. 이게 문법 공부다. 문법하고 문법 공부를 따로 이론적으로 시키지 말고 완전한 문장을 통해서 문법을 가르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한테 한국 문법을 물어보면 모르듯이, 그러나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알듯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시키자는 거예요. 대학생이 ITC 공부를 하게 되면 대학생이 돼도 문법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문법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You is very nice boy. 그러면 왜 그러세요? 네. you is가 뭐예요? you 하지? 이렇게 맞아요. 문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모르는 거죠. 이게 문법은 이미 문법 교육을 시킨 거예요. ITC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그랬을 때 문법의 이론 교육을 받으면 엄청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문법을 시키게 되면요, 문법 때문에 이미 영어는 싫어져 버린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영어를 처음부터 포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문법 포기는요, 유치원 때 한번 포기가 옵니다. 파닉스 교육 때문에. 파닉스 교육이 문법을 포기시키고, 두 번째 학교 들어가면 문법 교육이 영어를 모르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제발 파닉스 시키지 마시고 문법 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시켜야 되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에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파닉스 교육은 영상법으로 시키시는 게 맞고요. 문법은 쓰기가 될 때 시키세요. 네. 그래야 목적이 확실해요. 되게 보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문법 공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쓰기 잘해야 되고. 그런데 쓰기도 문법도 배우면은 문법 위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문법 위에다 글 쓰는 사람이 여기가 있어요. 글 위에다가 문법을 푸셔야지. 그러니까 글을 쓰고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고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는,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영어를 읽을 수 있을 때 문법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기준은 글을 읽고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있다가 기준이에요. 영어를 읽었는데 한국말만 할 수 있고 영어를 못한다? 이것은 글을 못 읽는 겁니다. 그것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직독짓게 하는 때까지는, 직독짓게 할 때까지는 문법을 시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냥 약간 장애가 생기더라도 시키셔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 먼저 두 번째 공개 수업은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농부가 꽃이 피고 과일이 조그맣게 맺으면 적과를 해주죠. 그 적과해주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과나무다 그러면 사과가 꽃이 피어요.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진짜 향기를 내는 꽃일까? 꿀을, 수액을 받는 꽃일까를 보시는 거죠. 농부는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은 많은 꿀들이 와야죠. 곤충들이 와야죠. 그래야만 향기가 나는 것이고 꿀을, 수액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이 ITC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 끼가 살아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단계 때는 연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액션이 약간 들어가고 표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원어민처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잖아요. 미소를 주잖아요. 이 단계, 이 두 번째 공개 수업을 하게 되면 재밌고.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세 번째 공개 수업은 레벨업 테스트를 위한 공개 수업을 하는 겁니다. 레벨업 테스트를 선생님한테만 받는 것보다는 제3자 누군가가 테스트를 한번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하고 많이 계셔요. 1단계 초급 1년 정도를 했으니까, 아니면 6개월 했으니까 나 다른 학원에 가서 테스트 받아야지. 여기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다른데 거기서 뭘 테스트합니까? 문법 테스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법을 안 했는데 결과는 뻔하죠. 그리고 안 좋게 이야기해야 흔들릴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왜 갔어요? 여기 와서 받으셔야죠.
네. 그래서 레벨업 테스트를 위한 공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세 번의 공개 수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하러 가게 되면 이 아이가 진짜 달콤한 과일을 맺었는지 아니면 상처 입은 과일을 가지고 맺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깨끗하고 달콤하게 보이는 그런 열매가 맺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서 이 다음에는 또 어떤 씨앗을 심어줘야 될까, 어떤 나무를 키워볼까 라는 생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단계 중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중급이 바로 영상법으로 읽기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파닉스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닉스로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저희들 교재 속에 약간 파닉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파닉스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교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저는 엄청나게 지적을 하는데 버릇처럼 시켜요. 왜? 본인이 유치원 때 파닉스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시키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파닉스 교육을 왜 시킬까? 그 선생님은 차선책이에요. 왜냐? 1단계 첫 번째 공개 수업이나 두 번째 공개 수업 할 때 파닉스 부분을 영상법으로 이미 교육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고 한글 파닉스에만 매진해가지고 한글만 보고 외우다가 갑자기 영어가 나타나니까 이거 뭐야? 무슨 외계어가 써져 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1단계 초급에서 계속 한글 파닉스를 보는 게 아니라 한글 파닉스는 참고하고 영어를 보아왔더라면 이미 영어가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보면 읽어져요. 자연스럽게 읽어져요. 그래서 그게 신기하다고 그래요. 말 듣고 했던 사람들은 신기하다, 어떻게 읽어지지? 아마 이런 경험 하셨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한글을 못 읽어.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읽어, 한국말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해봤는데, 우리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 갈 때까지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공부 시켜본 적도 없고. 저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애들은. 예. 우리 아이들 8살 때까지 만나보지도 못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키우고 저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만났던 아이들이라 제가 와서 애들을 불렀는데 책을 한 번도 안 읽혀준 거예요. 애들을.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해가지고 그때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다 읽어버리더라고요. 3개월 지나니까. 그러면 책을 미리 안 읽혀서 단점인 줄 알았더니 장점이래 또. 어떤 장점이냐? 그때부터 수업바로 안 들어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도서관 책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실이 없어요. 선생님이 막 찾으러 다녀. 그러면 도서관 어디 꼴짜기에서 숨어서 읽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 잡혀다니다는 학교 어디 막 만화방 같은 데 들어가고 싶거든요. 2학년 때. 이런 문제는 선생님은 하대요. 그런데 저는 또 그것도 장점을 생각하거든요. 일단 읽기 같은 경우는 영상법으로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영상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맞고 1단계 도중에 그런데 첫 공개 수업이 끝나고 나서부터는요 계속 한국말은 참고하고요 영어를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유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읽어집니다. 그런데 파닉스로 가르치게 되면 읽는 속도가 엄청 느려집니다. 느려지는 거 아시죠? 공개 수업이라는 단어를 한번 파닉스로 읽어볼까요? 공, 기역, 오, 이응, 개, 기역, 에, 시역, 우, 이응, 어, 비읍, 공, 개, 수, 어. 한 번 배웠다. 기역, 오, 이응, 기역, 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영어를 외우는 게 읽는 방법이에요, 지금. 영어를 그렇게 읽어요. 읽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런 영어를 못 읽죠. 그러니까 파닉스는 영어를 못 읽게 만드는 교육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만드는 건지 아세요? 파닉스 교육이? 저 어릴 때는 없었거든요. 파닉스 교육이 윤 선생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윤입니다. 선님, 윤 선생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싫어해요. 그 교육 만드는 거. 자, 그러면 수업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C 수업 구성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구성도.
수업은 50분 수업 하잖아요. 50분 수업 하는데 첫 번째는 다지기 수업을 해요. 그래서 다지기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수업을 해요. 진도를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응용 창의력 수업을 해요. 이 세 가지를 같이 수업을 꼭 하셔야만이 성취되는 거지, 거기에서 하나를 빼먹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지기 수업을 안 해버리면 단어를 약 한 2,000 단어를 1단계 초급에서 외운다고 하면 2,000원 단어가 싹 사라져 있어요. 많은 2,000 단어들이. 문장들도 사라져요. 그러나 다지기 수업을 하게 되면 그는 문형을, 기본 문형과 기본 단어들이 전부 입술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다지기 수업입니다, 이게. 그럼 어느 수업은 계속 역량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영어를 키우는 거잖아요. 오늘 수업은. 이 수업이 있고, 이제 응용 창의력 수업을 빼먹으면 또 안 돼요. 확장인 거거든요. 우리가 다 문장 하나를 익혔을 때 그 문장을 해서 Let's go together, Let's go라는 패턴으로 가지고 together야. 이거 하나만 외웠어. 그러면은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이것만 알아요. 그러면은 함께 가자가 아니라 서울에 가자. 그랬어. 서울에 가자. 그러면 서울에 가자? 뭐지? 이래요. 그런데 Let's go to 서울.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to 서울. 광주에 가자. Let's go to 광주. 엄마한테 가자. Let's go to my mom.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확장이거든요. 응용하는 거고. 근데 응용하는 것도 교육을 받아야만 그것을 응용할 줄을 알지, 응용하는 법을 모르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습득은 잘 못해. 그런데 교과를 잘 읽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응용을 너무 잘해가지고. 습득을 100문장 하는 것과 50문장만 습득해서 응용하는 것 두 개를 가지라고 하면 나는 이걸 갖겠어요. 차라리 50개 잊어먹어. 그냥 확장하기 우리. 그래서 이거 100개, 200개 확장하면 돼요. 응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응용하고 창의력은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매일 시간 10분 정도는 시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진도가 느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도 나가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진도가 목적이 아니라 영어가 목적이라고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진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저도 1단계 초급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 1단계 초급 시작한 지가 2년은 된 것 같아요. 맞잖아. 2년 됐잖아요. 2년 됐어요. 2년. 1단계 초급만. 그래도 어떤 어머니도 저한테 컴플레인 안 거예요. 지금 74과 하고 있어요. 이제 곧 끝나네. 74가. 네. 아, 드디어. 74가. 2년째 됐는데 74가요. 벌써 학년이 4학년, 5학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어머니들은 만족해요. 왜? 영어는 대화는 되거든. 야, 얘들아, 오늘은 영어로 이야기하고 놀까?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 계속 50분 하면 50분 하죠. 목표는 달성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한 것은 교육시키면 되는 거고 또. 그래서 굳이 진도에 따라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다지기 수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단어를 한영 또는 영한 전환하는 교육이 있고요. 전과를 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전과 수업을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했을 때의 실력과 갔다 왔을 때의 실력이 달라져요. 발음도 완전히 달라지고. 예. 그래서 온라인을 수업 받는 아이와 안 받는 아이는요, 진짜로 달라요. 공개 수업을 이렇게 다녀보면 신기하게 발음이 영 아니야. 왜 발음이 이래요? 물어보면 온라인을 안 하네요. 이 말을 해요. 여지 없네. 옛날 내 애들 본 것 같아 그랬어요. 제가 가끔 이제 선배들, 한참 선배들이 뭐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들, 뭐 연대 다니는 애들, 뭐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오는 애들, 막 애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때문에 제 발음이 이렇습니다.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막 불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짜샤, 너 나 아니었으면 대화를 못해갖고 외국 갔겠어? 네. 너 서울대학교에서 너 영어 잘해 못해. 최고 잘하잖아. 최고 잘하잖아. 너 잘한다고 생각하잖아. 발음만 안 좋을 뿐이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발음도 좋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검사하는 시간이 이제 단어 한영 물어보고 영어 물어보고 정답 대화를 시켜보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얘들이 정확하게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를 숙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어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보면 돌리죠. 돌리는데요, 안 돌리는 선생님도 있어요. 만약에 4명, 여기 3명을 이렇게 가르치면 선생님이 돌리잖아요. 단어 3개씩 물어보잖아요. 여기 봐봐요. 살짝 한번 줘볼게요. 들고 보고 하셔도 돼요. 나 부담 안 줄게. 인상 쓰시가 머리 떨어졌습니다. 자, 봐봐요. 이렇게 돌리거든요. Let's. 읽어줄 때도 이렇게 읽어줘야 되거든요. 자, 따라해. Let's go. Let's go. 이렇게 읽어주면 틀려요. 이게 편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봐주세요 그냥. 선생님 그렇게 해서. 그럼 원칙은 이겁니다. Let's. 따라하세요. Let's go. Let's go. 외우세요. 소리 내서.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근데 이 친구는 잘 못 외워. 못 외울 때는 한 번만 외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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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몇 번을 읽어줘요. 읽어줄 때 2개 정도 외워지게. 그러면 2개 대답을 해요. 예.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많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 교사 교재로 물어보면 또 안 돼요. 이건 건들면 안 돼요. 교사의 책상 위에는 오직 이 3개만 있어야 돼요. 연필 있으면 낙서하게 되겠죠?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으로 놀죠? 가방 있으면 가방, 패통 있으면 패통 가지고 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도 안 돼요. 파일에서 빼가지고 읽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집중력이 있어요. 이 작은 것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3개를 물어보면 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많이 하면은 외워가지고 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놀면 읽어주면서 뺏어야죠. 그러면 이 친구는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더 볼래요 하고 뺏어가요. 그러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리고 나서, 우리 하자. 선생님이라니까요. Let's go, let's go. 자, 우리 하자. 가다. 우리 가자. Nice. 자, cute, good, together. cute, good, together. 그리고 뺏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자. 가다. 우리 하자. 또 읽어주고 물어보고. 이런 형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단어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누적도 아니에요. 누적도 아니고 3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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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어, 6단어, 12단어. 이런 방법으로 외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론이냐면요. 인터넷에서 빼놓으세요. 다 나옵니다. 망각이론. 망각이론이라고 있어요. 망각이론. 무슨 학자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망각이론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잊어먹지를 않아요. 더 기억을 잘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특허낸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3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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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어, 6단어, 12단어 형식으로 하면은 반복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잊어먹을 때 또 외우고, 잊어먹을 때 또 외우고. 그래서, 함으로 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걸 완벽하게 기억하게 만들자. 또 하나는 이런 방법으로 돌리면 빨리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튼 시간 보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산만한 친구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가 산만한데 어떻게 하죠? 아니 산만하게 시간을 줬다는 뜻이잖아요. 왜 시간을 줘 아이한테? 시간을 안 주면 되죠?
그리고 빨리 외웠다는 뜻이잖아요. 애들이 빨리 외웠으면은 빨리 물어봐야죠. 그 아이한테. 정 안 되면, 그래서 4명일 때는 좀 노는 시간이 있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해요. 그러나 3명일 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노는 시간이. 아이도 노는 시간이 없는 거고 선생님도 노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2명일 때는 선생님이 노는 시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3명이 가장 효과적이다 교육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교재를, 이게 보면 이런 교재를 선생님 아이들한테 주면은요, 미리 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그리고 나서 집에서 미리 시켜오겠다고. 이렇게 한번 보시게요. 100m 달리기를 시켰는데, 너는 좀 못 달리지. 너 50m 서. 너는 예뻐. 그러니까 90m. 자, 시작! 어떤 현상이죠? 얘 끝까지 달릴까요? 포기하죠. 50m 달리는 혹시나 하고 한 20m 달릴까요? 선생님 저희만 예뻐요. 하고 안 달리겠죠.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선행학습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재 없애야 돼요. 학교의 책을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교재가 없는 학교가 있을 수 있을까? 선생님들은 교재가 없습니다. 어디 교재가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뭐 호주 시드니의 초등학생들의 가방을 이따만 메고 가면 뒤에 살짝 열어보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과일 몇 개하고 도시락 2개 들어있어요. 먹을 것만 가득 들어있고 종이 쪼가리 몇 개 들어있어요. 교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있는지. 없습니다. 아이들은 미리 공부하고 오지 않느냐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을 주는 겁니다. 같이 시작을 해라. 그리고 새로운 걸로 시작을 해라. 공평하게 시작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항상 페이퍼로 주는 이유고, 교재는 책으로는 책이 있어요 안에. 그래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지금 전과 대화는 전과 대화 전과 오늘 수업의 문장편을 보면은요, 문장은 항상 상황대화로 되어 있어요. 상황대화. 우리가 이제 대화편을 보면 패턴 말고 뭐가 있죠? 통문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통문장 암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통문장 암기법과 상황대화 암기법은 다릅니다. 이게 되시나요? 통문장은 상황이 안 그려져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외워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상황으로 외워놓으면 상황이라는 그림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더라도 천천히 사라져요. 그리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상황 대화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선생님이 계셔요. 잘 외워. 잘하니까 야, 삐 외우세요. 그리고 이제 기다려 한참. 그랬더니 외우세요. 다 외웠어? 안 외웠다고? 그럼 외워야지. 외우세요. B 다 외우세요. 다 외웠네. 그리고 A하고 B하고 한 번 탁 끝내. 그리고 이제 A 외우세요 하고 또 끝내버려. 그러면 묵직이 빨리는 끝낸 것 같이 느껴져요. 한 번 했으니까. 그러나 대화는 딱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적해서 대화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대화를 여러 번 하는 것이에요. 한 번 한 대화와 여러 번 한 대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적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씩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굿모닝이거든요. 굿모닝 외우세요. 굿모닝 외우세요. 굿모닝 외우세요. 그리고 오면은 굿모닝 두 번째 문장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외우세요. 굿모닝 아니 굿모닝 굿모닝 예,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굿모닝 오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이제 왔을 때 보세요. 굿모닝 Where are you going? 금방 살아요. I'm going to school. 다시 해보게 2개 정도는 하셔야죠. 자, 굿모닝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I'm
예, 피시 하실래요? I'm going to school. Good morning.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school. 그렇게. 그리고 또 세 번째 읽어주고, 또 오고, Good morning.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school. 세 번째 문장이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Good morning.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school.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계속 누적시켜서 대화를 나눠주는 것이 저희들의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그래서 한 문장씩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잘해오는 아이도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수업인 거고 말을 여러 번 해보는 거고요. 안 해오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굿모닝은 이미 아는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외운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외운다는 거예요. 예, 그런 아이들한테 어려움 없이 수업을 같이 끝낼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시작을 했으면 세 명이 같이 끝내는, 그래야만 갈등이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끝내면 기분 나쁘죠. 그리고 가가지고 못 외웠다고 너 다시, 요 방금 좀 틀리니까 다시, 그러면은 기분 상해버리죠. 그러니까 끝나고 가서 뭐라 하냐. 예. 그래서 이게 항상 시작과 끝이 같게 만들어지는 수업. 그러나 완성도는 약간씩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7문장 중에 한 문장 정도 틀릴 수 있을 테고 완벽하게 못 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온라인으로 다시 해오면 되는 거고 이 다음 시간에 복수 한번 또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고 굳이 최악으로 한 문장 또 못 외우면 어때요? 그 문장은. 그런데 교재를 얼마나 잘 만들어놨냐. 이 교재 낯선형으로 만들어놨어요. 낯선형. 낯선형 교재라는 것은 나온 게 또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낯선형 교재 아시죠? 나오게 또 나오고 나오게 또 나오고 뭐 나오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잊어먹을 때 되면 그 문장을 다시 익히고 다시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IT 짝퉁이 있거든요. IT 짝퉁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낯선형으로 못 만들면 가르칠 때 몇 시간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뭐 한 2달 정도 수업 받고 나면 그냥 외워진다고 그래. 그런데 이미 2과 3과에서 나왔던 문장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문장이 아니라.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 좀 전에도 말했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항상 대화를 할 때 소름으로 대화를 해라, 문장 습득을 통해서 문법을 완성시켜라 하는 거고요. 응용 창의력 수업은요 한영 전환기라는 것을 꼭 하게 합니다. 한국말로 물어보면 영어로 나오게 해라. 패턴 회화도 하게 합니다. 패턴 회화는 한 패턴을 줘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좀 전에 했잖아요. I'm going to school인데 school을 바꿔라.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교회 간다, 나는 뭐 집에 간다, 나는 엄마한테 간다, 아빠한테 간다, 친한테 간다, 공책한테 간다, 노트한테 간다. 막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I'm going to book,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tudy, I'm going to help, I'm going to 뭐 have,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잘 바꾸면 10개 시작 그러면 10개 막 끊어요. I'm going to 해가지고 단어 쭉 바꿔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패턴식으로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 응용 회화라고 하면은 방금 오늘 배웠던 대화 다이얼로그 있잖아요. 이 대화 다이얼로그를 그냥 5분 줄 테니까 5분 동안 너희들 걸로 대화를 만들어. 네. 그러면 자기들이 타협해가지고 대화를 바꿔가지고 대화를 만들어요. 이런 방법. 또 자유대화 같으면은 프리토킹 하는 거예요. 야 10분 남았으니까 10분 동안 대화합니다. 그러고 말하면 벌점. 자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면 그때부터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이야기하고 노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응용창의력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1단계 초급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다지기 수업, 언어 수업, 응용창의력 수업을 우리 선생님께서 하는데 하고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을 해주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매 수업 시간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간접적으로 어머니들은 약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셨다가 이런 수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알고 계시면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또 워낙 선생님들께서 초대를 안 하니까 제발 좀 어머니들이라도 초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선생님들 오지 마세요 하고 지금 어머니들을 힘을 좀 얻으려고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국장님들이 있으니까요, 꼭 초대해서 검사를 받고 그에 대한 보고가 매주 저한테 올라오니까 제가 확인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초대하면 저도 방문해서 보거든요. 네. 가서 보고 아이들의 어떤 특징들이나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네. 의무적으로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캔슬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주는데 한 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데 숨겨요. 끝내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은 1단계 중급 말씀을 드릴 거예요. 1단계 중급하고 2단계 중급하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리 읽기와 직독직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혹시 시간이 있으면 제가 4회에 걸쳐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쪽 기획에서는 혹시 4회 합니다라면 안 올까 봐서 그래서 오늘도 한 20명만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다음에 1단계 중급, 2단계 있고, 그래서 소리 읽기와 직독직기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직독직기 부분은. 그래서 영어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직독직기라고 그러거든요. 글을 읽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70%가 영어를 못 읽는다는 사실만 아세요. 예, 서울대학교 신입생 수능에서 1등급 받았던 아이들이 영어를 못 읽는다. 이게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지 아셔야죠. 이게 아셔야 가르칠 건 아니고 알아야 신뢰하고 신뢰해야 성취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12시에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12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